젊은 나이에 정치에 들어와서 그런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을 하고 돌아섰는데 지금 다시 정치를 해야 한다. 하겠어요? 15살에 그런 절박함을 느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떤 절박함이었는지. 서울에서 공부 열심히 잘 하고 있었고 편안하게 잘 크고 있었고 그대로 쭉 가면은 뭐 길이 보이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금수저다 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셨지만 사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비를 내주실 만한 그런 수입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었죠. 어떻게 하면 좀 남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는 그저 무조건 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 생각에 꽂혀 있었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북경대학교를 가고 북경대학교에서 다시 스탠포드 대학 로스쿨을 오고 거기에서 법무법인, 법조계, 금융계, 스타트업을 거칠 때까지는 모든 경험을 최단기간에 한 세계 최고의 엘리트가 되겠다라는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길을 간다. 그래 놓고선 돈이 한 푼도 없었죠. 뭐 한 300~400만 원씩 갚아 나갔어야 되는 그 정도 이제 규모의 부채를 안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런 빚도 갚고 또 뉴욕이라는 비싼 환경에서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어렵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당연히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은 생활비나 투자로 다 쓰게 됐고 그 당시 우리나라로 귀국하고 싶어서 귀국했던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들어와서 아버지 댁 이제 문간방에 세 식구가 있었죠. 제 인생의 가장 로우 포인트였죠. 저점이었지. 돈 한 푼 없지. 가족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 전 세계 교육을 다 시키고 뭐 최고의 직장까지 다 한 그 아들이 문간방에서 저러고 공익요원 31살에 생활을 하고 있지. 앞길은 안 보이지. 그게 제일 힘들었던 때죠. 유학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열린 시각을 배우게 된 건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생존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겨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남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남다른 길을 선택하고 가슴의 울림을 듣고 남다른 길을 선택할 때 느끼는 쾌감, 그 중요성,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서 이제 이성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을 내리면은 실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울리는 걸 듣고 내가 정말 꽂히는 대로 가면은 실수와 실패가 많죠. 그렇지만 후회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아주 좋은, 저한테는 후회 없는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했죠. 그때 이제 7막 7장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것이 이제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썼어요. 좋은 선배 형님이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독특한 경험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고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들어온 그 많은 인세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액수야. 액수 많았어요. 뭐 수억 원대였으니까 그 당시에 뭐 아파트, 현대 아파트를 2개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렇죠. 그 당시 압구정 현대가 3억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은 평수가 내가 그렇게 뜻밖의 거둔 수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에 투자해서 일을 해보겠다라고 했고 그때도 역시 부모님께서 네가 번 돈이니까 네가 무슨 그것을 탕진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보는데 써보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해봐라. 부모님 그때도 서포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IMF에 아직 여파가 남아 있었을 때라 이제 도산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시장에 기업들 나온 거 있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기업들 받아보고 분석하고
또 실제로 매입을 인수를 추진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많은 회사들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헤럴드라는 회사를 발견하게 된 거였고, 이 어렴풋이 기억을 하면은 여러 가지 꿈 중에서 언론사를 꼭 경영해보고 싶다라는 작은 꿈이 있었어요. 그때 무조건 돈만 버는 사업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가치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명예와 부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치를 같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저희 온 가족들이 거의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위해 보증을 서줬어요.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인수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인수를 했죠. 다행히 운 좋게 또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고, 2005년에 흑자 전환을 해서 이제 2006년, 2007년 계속 3년 연속 흑자 경영을 하면서 이제 한번 도전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2008년도 총선에. 공직에 대한 꿈이 늘 있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미국으로 떠나면서부터 공직이라는 것이 정말 영예로운 직업이고 세상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지션이다라는 인식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자격과 자질을 갖춘다면 공직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잘 회사 경영 체제에 잘 갖춰놓고 가족들 설득하고 시작했죠. 좀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뭐 다 제 단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연도 없어, 지연도 없어, 뭐 혈연은 뭐 당연히 없어. 뭐 전 친이도 아니었고 친박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학연, 지연, 혈연도 없었다 그랬지만 전 계파도 없었고, 들어갈 때 누가 도와줬으면은 뭐 노원병에 가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나 지나고 나면서 큰 다행이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제 뜻대로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18대 국회 뭐 최악이었잖아요. 알다시피 막 뭐 여러 가지 일들 예산안 강행 처리하고 하면서 그 외통위에서 한미 FTA 때문에 뭐 그 망치 해머질 난동 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다음에 연말마다 이제 몸싸움 강행 처리하고, 그때 민노당 의원이 최루탄 터트리고 뭐 이런 일들, 그런 물리적인 충돌도 정말 생소했고, 원내대표들이든 누구든 그 지시에 따라서 이 초선 의원들이 움직이는 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폭력 가담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고, 그 뒤에 이제 한미 FTA 비준안이 일이 터져서 전 기권을 했고, 그때 기권을 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불출마하게 되겠구나라는 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4년이면 학위를 학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석사학위는 2개 받을 수 있고, 헤럴드를 제가 50년 적자 기업을 살리는데 2년 반 걸렸어요. 이 국회 시계는 4년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4년 잘 배우고 버텨. 그럼 그 다음에 4년 뭐 좀 재밌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4년은 이제 지도자로서 살 수 있는 12년? 그 12년 동안의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 정치는 늘 국민들을 걱정시켰던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면서 소리를 해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그때도 싫었고 지금도 싫습니다. 정치인 홍정욱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당연히 실패한 거죠. 제가 원하고자 하는 이상을 이뤘느냐, 4년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인간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변화를 일으켰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18대에서 국회를 하셨던 모든 분들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죠. 왜 이렇게 아직도 계속 이름이 후보로 거론되고? 그 질문은 정말 내가 이제 우리 김 기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8년 동안 언론 인터뷰 한 번도 안 했어요. 강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강연 정치를 재개한다, 언론 정치를 재개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난 기업인이니까 심지어 만나자라는 의원들도 안 만나. 그렇게 이제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내 기업을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선거 때마다 출마할 것이다.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들 잘 모르겠지만 정치권에 대한 실망, 모든 분들이 이제 새로운 피를 찾는 그 열망이 있으신 거고 그런 새로운 피들이 쭉쭉 수혈돼 주면 좋은데 지금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할까요? 하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은 싫고 새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자꾸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때 젊은 나이에 정치에 들어와서 그런 좌절감을 느끼고 또 동시에 깨달음을 얻고 실망을 하고 돌아섰는데 지금 다시 정치를 해야 한다. 어느 기준에 도달해야 될 것인가? 제가 스스로 세운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환경이냐, 불리한 환경이냐, 혹은 간을 봐서 뭐 지지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2008년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제가 무슨 일을 하건 그런 거는 뭐 전혀 생각이 없어요. 18대 국회에서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통위원으로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환경에 기울이는 세계 각국의 노력들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 국회에서 뭐 난리치고 싸우고 있는데, 정말 지구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교육도 많이 받고, 국회에서 나오면서 환경에 대한 뭐를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음식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산업인가.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음식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게 엄청난 탄소 배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엄청난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고, 또 엄청난 아동학대를 통해서 양산이 되고 있고, 그런 음식을 내가 먹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또 생명, 이 모든 것에 대한 내 시각을 바꿔줍니다. 자식 개발한 일이기 때문에 어떠셨나요? 저는 늘 인생이 정말 참 처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평생 정말 가장 문제없이 예쁘게 잘 커와줬던 이제 딸이 그런 엄청난 이제 실수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로서의 자괴감, 또 딸이 그런 선택을 내리게 된 그런 잘못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서 거기서 느끼는 딸에 대한 미안함, 또 물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이제 실망을 드린 데 대한 죄송함, 이런 것들이 겹쳐서 책에도 썼다시피 이제 침묵보다 나은 언어가 없었죠. 침묵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왜 이런 잘못이 발생하게 됐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로서 그 욕구가 제일 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부모로서 굉장히 큰 자책감과 동시에 의무감, 책임감 많이 느꼈죠. 이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잣대가 뭐냐라는 거를 물어보시는 건데, 그렇죠? 도구라는 건 길이니까. 저는 늘 남이 덜 다닌 길 찾는 것, 그게 넘버원이었어요. 어떤 것이 남이 덜 다닌 길일까?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그래서 뭐 나를 스스로 규정짓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어요. 저는 제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그거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정치에 있었을 때는 정치인이라고 세상이 나를 규정을 했고, 또 기업을 경영을 할 때는 기업인 경영자라고 규정을 했고, 지금 뭐 사람들이 뭐라고 책을 썼으니까 작가라고 규정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규정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 소명을 찾아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저는 그겁니다. 덜 다닌 길을 골라서 작은 발자국이라도 내 발자취를 남기는 거. 남들이 다 닦아놓은 길 편하게 구경하면서 인생 끝내는 거는 재미없죠.